알았어, 그만.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10년을 속인 걸 알게 돼서 파혼했어요네요. 10년 연애 후에 상견례 후 파혼했어요. 10년 전 23살이었을 때 친구와 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친구 남친이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으니 오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는 파혼해서 전남친이라고 부를 그놈을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부터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거절했다가 3개월을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간에 싸워서 연락 안 한 적은 있어도 헤어지지 않고 10년을 만났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금융권으로 취업하고 전 남친은 열심히 해서 7급 공무원이 되었고 자리 잡아서 결혼하자 프로포즈 받고 결혼 준비에 신나 있었죠. 전 남친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시면서 할머니랑 고모가 키워주다가 고모도 결혼해서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어머님이 재혼하셨다고 왕래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시고 꾸준히 연락하고 지냈어요. 할머니가 사시던 집과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받아 여유롭게 사셔서 전 남친도 여유 있게 자랐고요. 할머니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매매해 주시기로 하셔서 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올해 방학고에서 반대 없이 결혼 진행했었어요. 문제는 3주 전에 전 남친 어머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나왔어요. 예단 예물 없이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서운하다고 다이아 세트 해주고 싶다고 연락 오셔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아들이 조건이 딸리는데도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결혼 전에 그래도 땡땡이 한번 만나봐야지 하셔서 친척인가 보다 했어요. 갑자기 전 남친이 당황하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니 어머님도 뭔가 이상했는지 알았다고 하면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어머님과 헤어지고 전 남친한테 물어보니 계속 머뭇거리면서 얘기하지 않길래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 중증 장애인인 동생이 있대요.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설에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님이랑 가서 보고 온대요. 그걸 여태 10년 동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엄마 만난다고 하니 뭐 했냐고 묻지 않았고 밥 먹고 영화 봤다거나 차 마셨다거나 하니 그런 줄만 알았죠. 게다가 어머님이 재혼한 줄 알았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만 하셨더라고요. 같이 사셨던 분이 갑자기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좀 있는 분이셨는데 재산을 자식들에게 많이 증여해 놓기도 했고 남아있던 재산도 자식들이 나눠가지고 어머님께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5천만 원 주고 나가라고 했대요. 사실혼 관계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고 당장 생활비는 아니지만 그동안 동생 병원비는 엄마가 냈었는데 그건 자기가 내기로 했대요. 이 모든 걸 자기는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대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동생 있다는 말 안 했는데 이제와 얘기할 수 없었고 엄마는 결혼하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대요. 어차피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 마음이 안 좋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었는데 엄마랑 살면 걱정도 덜고 좋을 것 같았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속였다는 게 용서가 안 돼요. 10년 동안 어머님이랑 한 달에 한두 번씩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감쪽같이 속인 거랑 이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이걸 숨기면서 결혼해서 행복하자면서 미래를 꿈꿨다는 게 저는 무서워요. 동생 병원비가 들고 할머니의 어머님까지 부양해야 되나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파혼하자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알아누우시고 아빠는 화나셔서 매일 술 드시면서 이 새끼 길 가다가라도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눈에 띄지 말라 하라고 하세요. 근데 전 남친은 매일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요. 어머님, 고모님, 할머님의 친구들까지 연락이 와요. 속인 건 미안하고 잘못했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면서 회유하다가 돈 많이 들까봐 그런 거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다가 하다못해 어머님은 본인이 동생과 할머니랑 다 모르게 살길 바라냐, 다 죽으면 결혼할 거냐 하면서 우세요. 저도 10년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끝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연락 오고 찾아오고 하니 저도 미칠 지경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크게 생각해서 파혼한다고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 생각이 너무한 건가요? 조언 좀 해주세요. 베스트 댓글 보시죠. 님이 말한 것처럼 중증 장애인 동생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10년이나 속인 거잖아요. 작정하고 속인 건데 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같이 하겠어요? 그새 세뇌당했네.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데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거 보니 정신이 다 피폐해져서 판단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네. 그것들 그렇게 되는 거 알고 문지방 닳도록 전화질해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늙어서 그따위로 살라고 부모님이 대 키우셨답니까? 내 부모, 내 인생은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렇게 넘어간다 한들 인생 참 재미지겠네요. 이봐요. 지금 10년 인생 아까워서 그래요. 사람 속이는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부류예요. 미안해서라도 머리 검은 짐승이라면 쓰니한테 다시 만나달라느니 그런 소리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 집안 식구들은 오로지 지집 구성만 불쌍한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폐악 부리지. 다 누울 자리 보고 깝치는 거예요. 제발 정신이나 바짝 차렸으면. 이걸 제가 후기를 조금 찾아봤어요. 네, 여기 추가로 올라온 후기 글인데 상황을 자세히 썼는지 지인이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글은 좀 수정했어요. 장애가 유전이라는 건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나니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소름이 끼치네요. 다행히 마음은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청첩장만 돌리지 않았고 결혼식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미루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 알아 다행이죠. 전남친이 집 매매하는 거 잔금은 남은 상태고 오래 살려고 제 맘에 들게 리모델링 하기로 한 건 제가 계약은 해놨고요. 저희 집에서 전남친 차 바꿔준다고 계약해놓은 상태고 혼수는 다행히 리모델링 끝나고 한다고 견적만 받아놨네요. 돈이 얼마나 들던 인생 수업했다 생각해야죠. 조언 감사합니다. 진행된 상황만 나와 있네요. 결론은 결혼은 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좀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다 이걸 뭐 흠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0년이나 속여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겠죠. 뭐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찝찝한 사연이네요.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